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설을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단편 소설집에 있는 가면 속의 아리아 2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부. 강남역 사거리 건너편에 있는 동태찌개를 파는 식당은 이 부장이 자주 가는 곳이었다. 동해 횟집이라는 간판이 바람에 덜컹거리고 있었다. 밤에는 회와 술을 팔지만 낮에는 동태찌개 전문점을 하고 있었다. 12시가 넘는 시간이라 사람들이 실내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주인인 듯한 아줌마가 이 부장을 보더니 얼굴이 금방 보름달처럼 환해졌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목소리가 마치 날아갈 것 같았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부서 사람들하고 같이 왔어요. 이 부장이 뒤에 따라오는 부서원들을 가리키며 의기양양하고 있었다. 어머, 그래요? 방에 자리 마련해 놓았어요. 들어가세요. 너무나도 둘이 다정해서 남들이 보면 부부 사이라고 할 것만 같아 보였다. 여사장의 간드러진 목소리에 웬만한 남자들은 금방 녹아들 것 같았다. 방 안은 일본의 어느 요정이 온 것처럼 이국적인 분위기가 압도하였다. 방은 다다미로 깔려있고 벽에는 산수화가 분위기를 장안했다. 사장님, 먼저 사케 좀 갖다 주세요. 네. 이 부장은 점심을 먹을 때 반주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것도 밥 먹기 전에 술을 한잔하는 버릇 아닌 버릇이 있었다. 먼저 위장을 달래주어야 밥맛이 좋다는 그만의 똑똑한 지론을 가지고 있었다. 술과 반찬거리가 먼저 나오자 이 부장이 입을 열었다. 지석씨, 본점의 정 과장과는 잘하는 사이라고 했지? 아니에요. 같은 지점에서 근무했는데요. 그냥 아는 사이입니다. 그냥 아는 사이는 또 뭐야? 이 부장은 그의 말이 희한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네, 그냥 동료 사이라는 거지요. 그래? 그는 정 과장과의 사이에 대하여 뭐라고 설명하기 싫었다. 아니, 설명하면 자기를 의심할 것 같았다. 그는 뭐 잘못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은 몸을 사려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정 과장이 그럴 줄 누가 알았겠어. 이 부장이 입을 끌끌 차면서 술을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게요. 사람은 참 알 수가 없어요. 김 과장이 이 부장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그 모습에 그는 가슴이 무너지고 있었다. 뭐라고 변명도 할 수가 없었다. 그저 탁자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속이 울렁거렸다. 정 과장 와이프가요, 낭비벽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하나가 있는데 고액가이도 시키고 해외 유학도 보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빚이 많아서 정 과장이 횡령을 했다고 하던데요. 도박도 한다고 하던데요. 김 과장은 마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였다.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처럼 정 과장 아내에 대해 평소에 품은 반감을 쏟아내고 있었다. 그래서 결혼은 여자도 남자를 잘 만나야 하고 남자도 여자를 잘 만나야 하는 거야. 누구처럼 허허. 이 부장은 자기 아내는 검소하고 착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게요. 사모님 인상이 참하시던데요. 부장님이 너무 결혼을 잘하신 것 같아요. 김 과장은 입에 침도 바르지도 않았는데 능수능란하게 이 부장의 비를 맞추고 있었다. 그 모양을 보는 그는 자리를 일어나고 싶었다. 그는 그런 상황을 싫어했다. 자기들이 정 과장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 그렇지만 그도 정 과장과 저녁도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마셨지만 정 과장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더더욱 왜 그랬는지 안타까울 뿐이었다. 은행에서는 정 과장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할까? 네, 우선 횡령한 돈을 토해내면 정산 참작은 해준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은행이야 돈만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부장의 질문에 김 과장이 은행 측의 대변인 양 대답을 했다. 그도 모든 것이 무사히 끝나기를 바랐다. 돈이야 갚으면 되지만 만약에 교도소에 수감된다면 그것은 생각하기 싫은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영화 속에 나오는 교도소 생활은 군대보다도 더 감당하지 못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김행장은 따끔한 맛을 보여야 한다고 법대로 한다고 하던데 이 부장은 김 과장의 말을 수긍하면서도
어디서 들었는지 은행장인 김행장이 생각이 나면서 말을 했다. 사실 그래요. 김행장 성격이 불같아서요. 그런 비리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김 과장도 지금까지의 김행장의 태도를 보았을 때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김행장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명문대인 서울대를 나온 김행장은 원리 원칙주의자였다. 뱀처럼 차가운 눈초리와 군인처럼 짧게 깎은 얼굴이 떠올랐다. 그런 이유로 그가 행장까지 올라간 것이 아닌가. 그는 정 과장에 대한 걱정에 밥이 넘어가지가 않았다. 그런데 정 과장 혼자 생명한 거야? 뭐야? 이 부장은 궁금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김 과장이 물어봤다. 네,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하네요. 은행 측도 더 이상 들추어봤자 좋을 게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은행 이미지도 있어서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 같아요. 그는 김 과장의 말을 듣고 가슴이 찰렁했다. 공범이 있을 거라고 수사가 들어간다면 그는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 없다고 죄는 짓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점심을 먹으러 왔지만 그는 밥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있었다. 목구멍에서 머무는 것 같았다. 그런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부장과 김 과장은 뭐가 좋은지 계속 깔깔대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오늘따라 얼큰한 동태찌개가 솥에 같았다. 그래도 그는 이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었다. 지석이 입장에서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어찌 보면 그의 개인적인 사건일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다시 은행으로 돌아가면서 그는 이 사건이 그대로 그렇게 끝나기를 바랐다. 그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끝나기를 바랄 뿐이었다. 네, 오늘은 단편 소설 가면 속의 아리아 2부를 읽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